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최근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관본권의 띠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관이 뭐 경력이 짧아서 돈 세려고 그거 뜯었다라는 게 일단은 남부지검의 답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전직 검사로서 한마디 해주세요. 있을 궁금해. 수가 없는 일이고 당연히 감찰의 수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에요. 이게 수사로 이제 전환이 되긴 왜냐면, 됐어요. 예, 이 압수라는 것은 아무리 뭐 경험이 적은 수사관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거 다 배우고 시험 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압수물 그 업무를 하면서부터 교육을 연수를 다 받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다 한다면 압수의 기본, 압수물 관리의 기본은 형상 보존이거든요. 당연히 뇌물 사건에서 그 돈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보관되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상을 원형으로 보존해야 돼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돈을 발견했을 때는 다 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압수해서 갔는데 금액이 바뀌어 있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또 난리 날 그 얘기를 하던데요. 지난번에 저희 출연했던 이병철 변호사가 얘기하셨는데 현장에서 압색을 할 때 현장에 만약에 그 돈 뭉치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진을 찍지 않나요? 사진도 다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럼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띠지 정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보통 은행 그에서 다라라라 하면서 기계 있잖아요. 기계. 그거 가져와가지고 다 셉니다. 현장에서. 네, 주인 보는 앞에서 그래서 얼마입니다 확인 받고 그 다음에 둘둘 싸요. 막 랩으로 싸든 해서 그리고 나서 이걸 검찰청으로 가져가면 절대 안 열어봐요. 왜냐면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열린 흔적이 봉인지가 뜯어지면은 오해를 사잖아요. 그렇지. 돈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져간 상황에서 돈을 세려고 이걸 다시 열고 띠지를 풀고 열어봤고 뭐 세봤다라는 변명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우리 검찰의 상식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순간 우리 김한 기자 들어와서 인사부터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세수하고 왔어요? 아니요. 세수는 아침에 다들. 머리 약간 젖었는데? 네? 촉촉한가요? 땀이에요? 아닙니다. 시원한 데서 앉아 있다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매끈매끈거리시는 느낌. 자, 그럼 지금 그 수사관 2명이 입건됐다라는 거예요. 수사로 전환이 되면서. 근데 이게 단순 수사관들의 실수로만 끝나느냐? 이게 남부지검 단위 안에서의 문제, 혹은 이것을 그 직보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검 차장과 검찰총장까지. 그럼 그들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까? 이거? 당연히 물어야죠. 물어야 된다. 물론 이제 관리 책임이 있을 것이고 이제 법적인 뭐 형사 책임이 있을 건데 이런 거를 보고 받고도 바로 감찰이나 뭐 이런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것대로 나름의 책임이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의심을 하건데 이것이 단순히 실수일까? 그러니까요. 이게 있을 수가 없고. 건진 법사나 뭐 누군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혹은 그 사람이 또 검찰 인사청탁 이런 것도 많이 했다고 나오니까 거기 사람한테 코 꿰인 어떤 내부 구성원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거를 또 대검에서도 이걸 무마해줬다면 대검까지도 이 뭔가 코 꿰일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유착된 것이 의심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의심을 좀 실제 그 얘기도 해봐요. 있대요. 검찰 내부에 건진의 그 VIP 고객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건진 계가 있는 거네. 건진이 처음에 유명해진 게 검찰 인사를 잘 맞춰서 그래서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강남에서. 그러니까 뭐 누가 지방으로 간다더라, 지방에 있는 애 누가 올라온다더라. 이거를 이제 검찰 탁 맞추니까 맞춰갖고 유명해진 거니까 검찰 내부에 뭐 어떤 커넥션이 있다라는 걸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뭐 특검에 영장 발부 이런 것들이 기각되는 상황들 그런 거 보면 이제 법원 쪽에도 뭐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일부러 해태했을 가능성도 좀 열려 있어 보이고 법원이 도저히 발부를 못하도록. 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좀 함께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관본권 띠지가 분실됐고 스티커가 분실됐는데 두 개 다 분실된 것도 참 신기하고 그걸 찍어놓은 영상도 그럼 남아있지 않다? 그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본권의 출처가 어디였을까? 혹시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검찰 특활비가 아니면 이거를 잊어버려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1차적으로 검찰 특활비면 당연히 지금 의심이 강력한 거고. 아니, 처음에 영상 보도될 때 그 띠지가 나왔어요. 그 다 지금 뭐 돌아다니잖아요 요새. CCTV 장면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디 출처가 있는지. 이 출처는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네. 이거는 띠지를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네. 그렇지. 띠지 있으면 안 되네. 그거 아니면 이거 사실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검찰일 경우에는 뭐 그렇다. 근데 만약 이게 대통령실이 그 원소스라면 그 당시에 이제 신흥석이라는 남부지검장 자체가 뭐 찐윤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니까
그 커넥션 속에서 뭔가 또 사라진 것 아닐까라는 의심. 그래 보이죠. 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왜냐면 시켜줬다면은 그것까지도 설명이 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건진 처음 입건하고 나서 시간이 제법 지났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넉 달 동안 이 뉴스를 거의 못 챙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아무튼 의심스러운 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 검찰 얘기 나온 김에 인사 났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뭐 지금 여성 검사들의 약진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언론들에 쓰고 있는 거고 그동안에 친윤이라는 사람들 좌천됐다. 예. 뭐 요 정도 평가가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무난한 인사였다. 무난하다. 네, 여기에는 많은 뜻이 있는데요. 뭐 화끈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네. 어렵고 애매한 수준이다라고 예. 기본적으로는 보고 이게 지금 인사한 사람이 한 695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695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친윤인지 아닌지 뭐 무슨 관련이 있는지 샅샅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않겠지. 사실은 쉽지 않은 측면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뭐 과거에 이제 윤 정권이나 이런 데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조금은 전 더 발탁됐으면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은 좀 미진한 부분이 여전히 있고 해서 뭐 차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친윤이었던 사람들 좌천돼서 이제 대부분 보니까 고검 검사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고검은 직접 수사를 안 하니까. 직접 수사 안 하니까 간다 그러는데 그 얘기 나오니까 그럼 고검이 왜 필요해? 뭐 이런 얘기들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리고 여성 검사들의 약진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매운맛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청장 이후 고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실제 그 내부 수사에 의지를 보이셨던 분들 이분들이 좀 발탁이 안 된 건 아쉽다. 이 목소리는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라임 사태 때 99만 원 세트 그렇죠. 그 처벌 검찰들 다 살아 있어요. 아직 이번에도 있구나. 부장도 되시고 뭐. 그렇군요. 승진을 했군요. 김모 검사와 유모 검사. 이게 690명이 넘는 검사가 지금 이번에 인사가 됐다 그러지만 일반 평검사는 한 30명 다니고 대부분 부장 차장이더라고요. 이번 인사가. 이번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중간 간부들이 사실은 그 검찰 내부에서 중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어떤 형태로 이합집산하고 그럴지 모르니까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 한겨레 취재 내용 중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있죠. 여기서 지난해 12월 15일에 그러니까 노상원 씨를 체포할 당시에 안방 금고에서 군 인사 자료라는 걸 확보했는데 국방부, 육군본부, 이 주요 지휘관들의 프로필이라든지 세평, 뭐 비화폰 번호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자, 노상원 씨는 아시다시피 장성 출신이긴 합니다만 전직 정보사령관이었고 군에서 성비위로 불명예 전역을 한 인물이고 뭐 안산에서 있었다는 그 공간도 뭐 무속과 연결돼 있는 이런 공간을 버거보살. 예. 다시 한번 버거보살. 예. 공식 명칭은 아니잖아요. 공식 명칭 아니죠. 예. 버거보살. 롯데리아 버거보살? 우선 햄버거 먹고 시작하자. 쿠폰으로 샀다. 커피 받아와라. 쿠폰. 커피 받아오신 분이 원스타입니다. 그렇죠. 4잔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까지 보니까 다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인사 관련해서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전직 군인이 이렇게까지 세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국방부 인사 업무 담당하는 모 대령이 관련해서 이제 언급한 것이 뭐 누구 고모부가 누구라든지 뭐 이 사람 간 적이 없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봐서는 이 정도 인사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곳은 방첩사나 아니면 국가정보원 정도 아니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가 여기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방첩사령관이 노상원 부하겠죠. 여인형 당시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아니면 국정원의 누군가가 노상원의 부하였겠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자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세평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식적으로 이게 수집되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특정 단위 내에서만 이게 이제 있었던 자료들일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있었던 단위가 정보들이
플러스가 돼갖고 윤석열 정부 체제에서 노상원 민간인 노상원에게 유출됐다. 이거는 뭐 경로는 특정되는 내용들이죠. 그 군과 관련된 것만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국정원보다는 방첩사가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방첩사. 노상원이 방첩사령관을 하기도 했었고.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은 뭐 이 자체로 큰 범죄입니다. 무상 비밀 누설 아니면 군사 기밀 누설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럼 이 정도의 범죄가 되는 자료를 이 사람이 왜 갖고 있겠는가? 이 사람이 결국에 지금 뭐 내란 때 제2수사단이나 뭐 이런 걸 다 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 자료를 가지고 노상원이 무엇 했겠는가? 내란 부대 운용과 관련된 인사를 짜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내란이 성공한 이후에 이제 거의 영구 집권 이런 거를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비상 입법기구 이런 거 할 때 이제 군인들 인사 자료를 자기가 짜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건 내란 채비하는 그런 용도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장사를 해요. 지금도 추가 구속 기소된 사안 중에 하나가 이런 개인정보법 위반 이걸 다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사를 합니다. 너 어떻게 승진시켜줄게 해가지고 상품권 받고 현금 받고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알선수직. 너 이번에 별 달아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500만 갖고 와. 그러니까 계엄에 투입될 군인들을 진급시켜 주면서 그걸 빌미로 하여 돈도 챙기고 계엄에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군인들 이런 거 들고 있으면 이제 군인들이 전보로 오면 딱 이게 딱 마치 알고 하는 것처럼 말해주고 용하다 소문나고. 왜냐면 군 인사 담당자도 이런 정보는 자기가 보지 못했다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너 고모부가 누구지? 그럼 깜짝 놀라죠. 예, 지금 뭐 이거 참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지금 특검 조사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노상원이 언급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군사 정보일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내란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내용이 밖으로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특별히 입을 열고 있지 않다라는 정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 아예 진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갖고 이번 주죠. 비단아 씨를 소환해서 필적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특검이 노상원의 필적 같은 경우도 지금 확보가 어렵다라는 거를 그렇죠. 노상원 수첩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노상원이 썼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를 비단아 씨에게 이제 적어준 글도 있고 어쨌든 비단아 씨랑은 이 서신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얘기까지 이제 특검에서 나오는 거 보면 물론 뭐 비단아 씨를 불러다가 확인할 게 그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비단아 씨한테 물어보겠죠. 노상원 씨가 굉장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수사관들이 이 수사 관련된 질문 말고 그러니까 피의자와의 그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담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니까 노상원이 이 수사관들 관상도 봐주고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또 한대. 근데 라포 형성만을 위한 거야? 나는 정말 모르게 궁금해서 묻는 걸 수도 알겠어요. 있어. 뭐 그렇다고 이제 기사에 나왔으니까. 뭐 롯데리아도 뭐 시키고. 근데 새로운 그 햄버거들이 많은데 요새. 그때 뭐 드셨냐 물어보고 우리도 그거 먹어봤다고 얘기하고. 뭐 오늘 2부가 되니까 이게 뭔가 축축 처지네. 아니에요. 나는 즐거운데.